네, 토론회 시작 시간이 된 관계로 지금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 전략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산의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로 오늘 토론회는 마련됐습니다. 부산 발전의 뜻을 같이 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는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주최로 하여 열립니다. 공동 주최해 주신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조경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김도읍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헌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정동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곽규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서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정성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정연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주진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호명해드리지 못하신 의원님들은 자리하시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외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공공기관 이전 노력에 힘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공동 주최해 주신 부산 의원님 한 분 오셔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형동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는 부산 국민의힘 시군구 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일이 다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부산광역시의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시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각 구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우리 공동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 등이 있겠는데요. 오늘 국회가 굉장히 바쁘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먼저 기념사진부터 촬영을 하고 축하 환영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주요 내빈들은 함께 앞 단상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부산시당 화이팅!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화이팅! 원래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사회자의 불찰로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고견을 그리고 부산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전략을 짚어주실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사회자의 불찰로 넘어간 점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정무섭 동아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두 분입니다. 민보경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님 오셨습니다.
윤종로 부산광역시 기획관님께서 또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어서 5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백근호 동의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수영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경영기획실장님 오셨습니다.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박인수 부산상공회의소 부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분들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잇따라 듣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님으로부터 개회사를 들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입니다. 정말 빈자리가 없고 또 옆에 많은 분들이 또 서가 계시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지요? 각자가 아마 사유가 다를 겁니다. 기분 좋은 이유가. 네,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시도록 하고, 저는 기분 좋은 이유가 우리 부산시당에 제가 국민의힘의 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토론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좀 느끼는 그런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당과 함께 공동 개최를 해주신 우리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조경태 의원님, 김도부 의원님, 이현성 의원님, 또 김희정 의원님을 비롯한 16명,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의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위 의장께서 좀 부재 중인 상황인데 우리 정정식 원내대표께서 정책위 의장 역할까지 1인 2역을 하고 있는 아주 바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과 함께 경남과 울산이 동방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정정식 우리 원내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사위, 예, 부산 경남은 원래 한 집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각별하게 또 와주신 분이 부산 지역의 18개 선거구 중에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계시지만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그리고 무소속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당 간의 갈등 현안도 아니고 또 정당 내의 정치적 현안도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해야 될 사안인데 우리 한동훈 의원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박수와 한호걸에 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사실 부산시의회와 부산 지역에 있는 구군의 의회를 옮겨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 부산의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이 무려 50명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부산시의회 그리고 또 구의회, 군의회, 우리 국회의회에 우리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강고한 연대와 그리고 참여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무길 의장님 그리고 박종철 원내대표님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153개의 공공기관들이 전국의 10군데의 혁신지구에 흩어져 있어서 이전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때는 기계적인 배분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의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수립된 만큼 우리 부산이 또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역적 강점과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 부산의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떠한 전략과 집행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심도 깊은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기반으로 부산이 수도권과 함께 양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정무섭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교 교수님, 그리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의 실장님, 그리고 윤정로 부산광역시의 기획관님, 그리고 토론자로 나선 백은호 교수님, 김수영 경영실장님, 그리고 허연수 선임연구위원님과 박인수 조사연구팀의 부장님, 마지막으로 도한영 사무처장까지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부산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축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인영 의원님께서 부산의 사위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당위원장님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부산 호텔에서 결혼하고 첫째와 둘째를 일신기독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5년간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산을 생각하면 그래도 아직 그 소위 신혼 초기의 그런 두근거림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미래를 모색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왜 부산이 답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성건 부산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를 지역구로 둔 우리 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를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은 항만, 물류를 비롯해서 금융과 해양산업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한다면 지역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산의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발굴하고 실제 유치로 이어갈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인 유치 방안과 정치적 해법을 함께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힘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부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차 공공기관 이전 왜 부산이 답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의 논의가 부산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주신 우리 부산 국회의원님 중에를 대표하여 이연승 의원님께서 환영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에 우리 17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를 했는데 제가 아마 대표로 해서 시간 관계상 그 축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토론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부산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이래 달려와 주신 우리 강무길 우리 부산광역시의 의장님, 그리고 박종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또 우리 군의원님들 정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고, 또 오늘 보니까 박수 소리가 억수 크게 나는데 우리 한동훈 우리 전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많은 박수가 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산은
18명 그 국회의원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그 반증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세한 인사말은 사실 그 준비된 그 인쇄물에 그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번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저하고 우리 전재수 부산시장님께서 당시 그 국회의원이었죠. 서로 여야로 그 공동 대표 발의를 하고 부산원 18명 전원이 함께 서명한 우리 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게 반드시 그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꼭 그 통과를 시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산업은행 그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전원이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협조를 하지 못해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법안입니다. 산업은행 본점은 그 서울에 둔다를 부산에 둔다, 이렇게 한마디만 여튼지, 아니면 본점 소지를 어디에 둔다는 그 조항만 삭제만 하면 되는, 이래 아주 간단한 법인데 현 정부 여당에서 비협조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오늘 많은 그 분들께서 주제를 발표를 해주시고 또 패널로 또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좀 많이 내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회에서 꼭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성건 우리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사 말씀 중에 오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주신 부산 국회의원님 한 분이 더 오셔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사의 마지막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장님으로부터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장 강무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수건이며 현안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부산시당 17번의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 16개 구군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도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역전 시점이 8년 정도 늦춰졌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이전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는 다시 증가했고 이제는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극단적 일극 체제가 도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최소 2개 이상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두 번째 성장축을 만들어야 하고 2차 공공 이전을 그 맞춤형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처럼 균등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거점 도시에 집중해 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에 이전되어야 합니다. 만에 안에 노조의 반발과 지자체 간 경쟁 가열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오랜 시간 희망 고문을 참고 견뎌온 부산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은 충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을 아울러 국토 동남권을 두 번째 국가 성장축으로
견인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320만 부산 시민 나아가 750만 불경 지역민들을 힘을 모아 동남권을 제2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킬 제2의 공공기관 이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전 식순을 마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를 정돈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각 전문가 패널분들은 준비된 단상위 테이블로 자리를 이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정무석 동아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정무석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정무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부산이 그러면 과연 소외돼서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부산이 사실상 그 취지에 가장 걸맞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균등 배분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로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수도권 위에 가장 최적지는 부산인데 첫 번째 질문이 그 부산이 과연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부터 시작해서 소외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곽규택 의원님께서도 보도자료 내셨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적인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이전 많이 됐고 금융공기업 많이 이전됐죠. 그리고 해양 분야는 이미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전된 공기업들이 부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토착화돼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 또는 글로벌 해양 허브가 됐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질문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힘으로 좀 해결해야 될,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저희 연구자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때 정말 이전된 공기업이 명실상부하게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또는 뭐 글로벌 해양 수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우리가 갖추고 어떤 기관이 또 어떻게 내려와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오늘 같이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될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귀한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제 발표 시간은 한 15분 정도씩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분인데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 중심으로 아마 준비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좀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위주로 좀 핵심 중심으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보경 실장님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국회 미래연구원의 민보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인데 이 내용은 지난 6월에 저희 미래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내용이어서 꼭 부산을 사례로 한 것은 아니고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합쳐서 11개 도시를 실증 분석한 결과인데 오늘은 부산시 결과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왜 이제 지금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럼 이전에
1차 이전이 논의되었던 2000년대 초와 지금의 어떤 인구 구조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어떠한 전환점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혁신도시 인구 이동을 실증적으로 전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의 균형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에 대해서, 인구 변화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우리가 그동안 인구가 계속 성장해왔던 우리의 사회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은 인구가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만여 명이 감소하였고 이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인구 감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감소, 즉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런 자연 감소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인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게, 고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청년들의 인구 유출, 이런 것들 사회적 이동을 통해서 그 쏠림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던 2000년대 초반, 2005년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총인구, 그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의 인구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였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소멸 위험 지역의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인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이전의 정책 방향과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질문으로는 그럼 인구 증가 시대의 논리에서 설계된 1차 이전은 얼마나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인구 감소 시대 현 시점에서의 2차 이전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야 되고 균형 발전 정책 방향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추진 배경은 그 당시에도 수도권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전국의 남한 면적의 11.8%에 해당되는데 2005년 당시에도 그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47%, 그리고 GDP는 조금 더 차이 나서 48% 이렇게 나타나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2005년 수도권 가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10개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10개 혁신 도시의 조성 방향은 크게 그 도시 개발 방식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개발형은 대도시, 광역시나 대도시 내 어떤 도시 내에서의 노후 주거 단지라든가 공장 지역들을 개발하는, 재개발하는 기존 도시 기능 활용하는 것으로서 10개 혁신 도시 중에 부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형은 역시 대도시나 그 도시 내의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미개발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구, 울산, 경남, 제주 등이 있고요. 신도시형은 조금 이들 도시와는 다르게 중소도시 중심으로서 어떤 독립된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설치하고 거기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했을 때를 보면 2005년 이제 당시인데 그때만 해도 총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 감소의 폭은 점점 커지고 있고, 또한 수도권도 그 당시에 47%, 48%의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해서 그때 당시도 수도권 과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격차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그 혁신 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2020년에 절반에 해당되는 인구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점점 이것이 역전돼서 더 많은 인구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가밀 현상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이었던 그러니까 1차 이전이 논의되었던 그 시점과 현재 시점은 조금 인구 변화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동일한 현상이지만 그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보고서에는 지방광역시, 대도시는 그래도 인구가 성장하고 있거나 인구가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중소도시는 좀 감소하고 있었지만 중소도시에서 유출된 인구가 지방의 대도시, 광역시로 오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지방 대도시가 인구 댐의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인구 공급 기반이 충분하고 그 대도시 이외 외곽에 신도시를 분산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는 이러한 수도권의 쏠림은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지방의 광역시나 대도시도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예전에는 지방 대도시, 수도권 이렇게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서 바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방의 대도시도 굉장히 위험한 인구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인구 공급 기반이 비수도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좀 붕괴되어서 거점을 중심으로 강화시키는 전략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기존에 10개 혁신도시와 그다음에 혁신도시 외에도 세종시에도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세종시까지 11개 도시에 대해서 인구 이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인구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 변화의 패턴을 보고 향후에 2차 이전에 대한 시사점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를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혁신도시는 사실 혁신도시 지구 단위이기 때문에 뭐 어떤 행정구역 단위로 할 수 없지만 이제 행정통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이터랑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지자체 그러니까는 시군구 단위로 분석 단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혁신도시는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부산혁신도시의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구 이동 통계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시점은 4시기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되었던 2005년 시점, 그리고 2014년에 이제 2012년서부터 2주가 시작되어서 2014년, 15년에 본격화되었고요. 2019년에는 이전이 완료되었고 2024년에 가장 최근 시점의 데이터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대한 인구 이동 패턴을 살펴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패턴은 11개 도시에서 다 나타났는데요. 먼저 추진 초기 2005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거지를 이동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중심의 미 40에서 55%로 압도적이고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제활동 인구 중심으로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에는 주택가 여전히 뭐 직업도 많은 전입 사유기는 하지만 그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전입 사유 중에 주택가 가족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서부터 이제 이전이 시작되었는데 직장 이동으로 선행한 사람들이 이후에 2차적으로 가족 동반을 이주를 했거나 아니면 혁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그런 주택 환경이 양호했다면서 주택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그런 유입 인구들이 많아졌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주택이라든가 가족 이외에도
교육이라든가 교통망 이런 것들을 이유로 특히 청년층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혁신 도시에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의 사례를 보면은 여전히 사실 20대들은 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이긴 하지만 교육 같은 전입 사유도 2005년에는 2.5%였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로는 15.9%로 크게 증가했고 이들이 어디에서 왔나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할 때 부산 안에서의 같은 시도 내에서의 이동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을 초점으로 그러니까 시도의 경계를 넘어선 인구만을 살펴봤는데 부산시 이외에는 경남 출신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유입돼서 2024년에는 20대가 경남에서 2,834명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시도에서 부산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 규모와 이동 사유를 보면 상위 6개 지역을 살펴보니까는 서울과 경기에서도 부산으로 많이 이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특히 경남의 20대가 가장 많이 부산 혁신 도시로 전입해왔고 그 사유를 살펴보면 20대는 직업, 가족, 주택이 비슷한 비율이지만 10대 이하나 40대, 50대는 60대는 주택을 사유로 많이 부산 혁신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도권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은 부산 혁신 도시로 오는 인구들이 인근 시도에서 출발했는지 그 출발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인근 시도에서 출발한 경우가 13,000명으로 이거는 2024년 전입 신고 기반한 데이터입니다. 13,000여 명이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출발한 거는 한 6,000명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6,900명, 7,000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권에서 오는 인구보다는 인근 시도인 아까 말씀드린 경남이나 경북, 울산, 대구에서 전입해 오는 인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지에 관계없이 이것은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혁신 도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대 비중이 가장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고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그래도 30대나 40대의 중장년층이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유형별로가 아까 신도시형, 신시가지형, 재개발형 그리고 여기에서 혁신도시 이외에 행복도시인 세종시를 살펴봤는데요. 그 순이동을 살펴보면 순이동의 2005년서부터 최근까지 시점의 순이동의 변화입니다. 순이동은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에서 유출되는 인구를 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유입 인구가 순유입이 많다는 거는 유출 인구보다는 유입 인구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 2015년의 정점으로 대다수의 혁신 도시가 순유입 규모가 가장 그때가 피크였고 그 이후로는 점점 감소해서 최근에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순유출이 나타나고 18년쯤에는 이게 약간 조금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유출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시 처음에 이전이 되어서 인구가 유입하더라도 이후에는 최근에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은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이동 이외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 도시 개발 유형에 따른 혁신 도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주 여건 만족도는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주한 주민들의 만족도로 되는데 여기에는 주거 환경, 편의, 의료 서비스, 교통, 보육, 교육, 여가 활동 이렇게 5가지를 종합해서 종합적인 정주 여건 만족도를 산출해냅니다. 그것들을 봤을 때 역시 부산에서 75.2점으로 10개 혁신 도시 가운데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동반 이주율도 그러니까는 혼자서 단신으로 그 직장으로 인해서 거주한 홀로 이전한
사람 이외에 가족으로 같이 동반한 이주율은 여기서의 가족은 1인 가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혼자 살던 사람도 가족 동반 이주율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85.5%가 부산에서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나타나서 다른 혁신 도시에 비해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GRDP 증가율도 2020년 대비 2022년의 증가율을 봤을 때 부산이 가장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어떤 인과관계로 작용하는지는 뭐 여기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 도시, 대도시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부산의 어떤 그런 방식이 정주 여건 만족도라든가 가족 동반 이주율, GRDP 증가율에서 모두 다른 혁신 도시들에 비해서 최상위권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주 여건 만족도와 가족 동반 이주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주 여건의 만족도는 전체 혁신 도시는 69.4점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도시 추진단에서 처음에 목표치가 우리의 만족도는 70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그래도 목표치에 근접하게 하는 평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7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 동반 이주율도 전체 10개 혁신 도시의 평균은 71.4%였는데 부산은 85%가 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족 동반 이주는 지역 경제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동반 이주 시에는 지역 내 소비 비중이 70%라고 된다면 홀로 이주하거나 아니면은 직장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지역 내 소비 비중이 40%여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전 가족이 동반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 기간 동안 수도권 집중 심화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혁신도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아니면 인근 시도에서의 유입시켜서 어떤 지역 발전을 부분적으로 기여했지만 원래 2005년에 그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 효과가 사실 제1 목표였는데 사실상은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보다는 인근 지역에서 인근 시도에서 오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권역을 조금 이해하면서 향후에 2차 이전에 대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전 완료 이후에는 단순히 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 유입 인구의 효과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형별 핵심 결과를 나타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은 재개발형이어서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주 여건 만족도라든가 가족 동반 이주율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차 그러면 이러한 앞에서 분석해 드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그러한 결과값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그러면 차용할 것인가. 먼저 이전처럼 이게 인구 성장 시대에는 전국의 균등한 배분 방식으로 해서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쪽으로 인구를 재배치하는 그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면 이제는 인구 감소 시대에는 그런 것들은 나눠주기식의 어떤 골고루 배분하는 방식은 어떤 효과에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거점 어떤 권역에서의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지역의 중소도시, 농산어촌을 잘 위계적으로 교통망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특히 5국 3특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5국 3특 전략과 연계해서 5국 3특에서는 거점 도시별 특화 산업과 그다음에 이전 기관의 기능을 좀 전략적으로 매칭하고 그다음에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각 권역의 어떤 행정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통합의 어떤 그런 진행 현상을 조금 반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기존 도시
예와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외곽 신도시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 인구가 점차 감소가 심화돼 절대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와의 활용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도심에서의 인구를 가져오는 제로섬 어떤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외곽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또다시 구도심을 쇠퇴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도시를 활용해서 유휴 공간이나 노후 지역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관만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우리 요즘 지역의 대학들도 위기적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과 같이 인재 양성과 전략과 같이 맞물려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 가치, 또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혁신 도시에는 사실 공공기관 이외에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아주 작은 기업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이름은 혁신 도시지만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자리만 있으면 그 지역으로 유입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일자리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 특히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이 그런 인구 이동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인을 하기 때문에 교육, 의료, 문화, 보육과 같은 이런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인구 성장의 시대, 그러니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분산을 통해서 10개 도시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통해서 어떤 골고루 배분하는 균형 발전이 유효했다면, 이것이 그 지역의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다면 이제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약간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0.8대로서 한 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2명이 결혼을 해서 2.1명의 자녀를 낳아야지 그래도 인구가 유지되는 현상인데, 지금도 여전히 한 명이 안 되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인구 감소는 점점 심화될 텐데, 이러한 시대에는 그러한 균등하게 분산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금 우리가 그런 거점 대도시라든가 거점의 역할을 하는 기존의 혁신 도시를 잘 활용해서 그러한 광역권 중심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인구의 이동, 인구 수를 뭐 왔다 갔다 하고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반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인구 구조 적응형의 공간 개편 전략과 맞물려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균등 분산에서 거점 집중,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다 이야기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신도시 개발형보다는 기존 도심 재개발형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이제 저는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로 부산은 이제 기존 도심의 대연지구로 했었죠. 거기가 GRDP 성장률이 이 신시가지형이나 신도시형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심을 했을 때 24% GRDP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GRDP 증가라는 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냥 있던 거 뜯어 옮기면 사실은 부가가치는 없는 거죠. 그냥 균등하게 그냥 나눠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부가가치 측면에서 효과가 재개발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 기존 도심 재개발형. 이게 이제 가장 큰 메시지였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 효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효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 이전 생각하면 늘 강제 이상 가족의 고통, 맨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건 뭐 원해서 이렇게 직장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공공에서 내려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강제 이산 가족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재개발형, 기존 도심형이 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같이 이전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재개발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GRDP 효과 이런 아니면 뭐 삶의 질 효과 이런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중에 중요한 부분으로서도 지적하신 게 정주 여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핵심 해수부라든가 공기업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산업 기능, 이 기업이 어떻게 같이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고는 이 지속적인 이전 효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하신 거 맞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 부산시에서 직접 이 관련된 고민을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윤정로 기획관님 발표를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기획관 윤정로입니다. 지금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유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 이전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부산은 7, 80년대 경공업 위주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 가치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서 성장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IT, 플랫폼, 금융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산업화 세대의 고령화와 2030 청년 유출이라는 인구 구조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산이 받는 충격은 수도권보다 훨씬 크며 도시의 잠재 성장률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지산학 협력, 라이트 산업 등 자체 혁신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지만 우수 인재를 끌어당기고 수용할 대형 앵커 기관 및 기업의 부재로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정책금융기관과 미래신산업 R&D 거점이 될 국책연구기관, 해양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기조 역시 핵심 거점 도시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거점 도시가 2개에서 6개인데 반해 우리나라 혁신 도시는 10개로 과대하게 분산되어 시너지가 반감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서 민보경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은 전국 유일의 원도시형 혁신도시 모델로서 정주 여건의 만족도와 가족 동반 이주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공유 활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최적지가 바로 부산일 것입니다. 저희 구상의 핵심은 단순히 기관 몇 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해양 수도로 울산과 경남을 해양 수도권으로 묶어 국가 신성장축을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금융 및 해양, R&D, 연구 인프라를 부산에 집적시켜 부울경 동남권 산업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혁신 성장 거점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이 유치하고자 하는 4대 핵심 기능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융 분야입니다. 한국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핵심 정책 금융기관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은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국 유일의 금융기능군 이적지로 지정되었고 2009년 서울과 함께 국가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양대 금융 거점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은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실현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금융중심지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첨단산업 R&D 분야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핵심 R&D 기관 유치를 추진합니다. 부산은 북극 항로 시종착 도시로서 쇄빙선, LNG 벙커링, 극지 조성 기술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
동남권 전통 제조업의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국책 연구 지원 기관을 집적시켜 동남권 제조업 르네상스를 다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는 해양 분야입니다. 한국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수부 산하 기관들입니다. 싱가포르나 노르웨이 사례처럼 2025년 12월 이전 완료된 해수부와 기오스트, KMI 등 기존의 해양 공공기관, 그리고 현장 산업이 한 생활권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세계적 수준의 K해양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넷째는 영화 영상 분야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유치 대상입니다. 영화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및 건립 중인 기장촬영소 등 기존 인프라에 전문 지원 기관을 더해서 명실상부한 아시아 영화 영상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기능군 중심의 공공기관 집적을 통해서 부산의 금융과 R&D,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울산의 석유화학 에너지, 경남의 우주항공, 조선기계산업을 연계하여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겠습니다. 부산이 보유한 대학, 대학병원, 그리고 도시철도망에 더해 해수부, 해양기업 이전과 가덕신공항 개항을 연계함으로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해양 수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 대응 전략입니다. 지자체 간 메이저 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부산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유치 논리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부산이 이미 잘하고 있다는 인식, 즉 부산이 높은 정주 여건 만족도와 우수한 교육 환경 등을 적극 강조하며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초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비롯해 국토위원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상공계 및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대정부 공동 대응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본부 및 세종사무소, 출향인사, 정책고문 등 시가 보유한 다양한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서 정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확정 대비 추진 필요 사항입니다. 이전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북항 1단계, 센텀 미산단, 영블루벨트, 에코델타 시티 등 경쟁력을 갖춘 도심 내 핵심 부지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차원의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굴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 확대하여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장기 발전 과제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서 이전 기관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과제 연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과 동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공동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구체적인 과제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이 이제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해양 수도라는 용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 내용은 분야는 이제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R&D라든가 해양 분야 그리고 영상 클러스터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고 그다음 유치 대응 방향에서 정치권과 공조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2차 공공기관의 핵심은 결국은 중앙부처의 산하기관들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권에서의 의사결정이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자체는 그걸 위해서 어떤 플랫폼의 역할로서 굉장히 이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실현을 위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이제 토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당면한 과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 또 문제점들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5분 정도 시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백은호 동일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교수님 이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일대학교 백은호 교수입니다.
오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이 부산 유치 전략이란 주제 세미나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마 12월 올해 안에는 발표가 정부에서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런 시점에 맞춰서 부산 지역에 어떠한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전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거 한 20년 정도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과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고 또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또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부분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인데요. 오늘 두 분 발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하고 또 오늘 여기에서 통계치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산 지역 공공기관들의 이전 공공기관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서울에 있다가 가족들 전부 와서 사는 데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하고 자제분들까지도 다 아주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거의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체감하고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좋은 지역을 왜 안 오려고 하는지 전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와보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공공기관들 지역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혁신도시 위주로 신도시형 위주로 해서 개발을 했는데 부산만 유일하게 구도심에 이제 문현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이렇게 개발됐는데 그 양쪽을 비교하고 저희도 쭉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신도시형 형태의 1차 공공기관 이전했던 지역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거기 나주라든지 경주라든지 대구 경산 지역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상가가 거의 70-80%가 다 문 닫고 있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되면 서울 올라가 보는 분들이 거의 한 50%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문현 단기를 중심하는 기존의 어떤 도심 내에다가 이제 이 설치를 해놓다 보니 그게 기존에 있는 어떤 도시에 있는 활성화 부분과 우리 이전한 공공기관들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GRDP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서도 다 이 GRDP 증가율 부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의 전국의 최상위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환경이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또 녹록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인구가 유출되면서 특히 청년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희도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공부 좀 잘했고 아주 에이스라고 생각했던 애들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연락해 보면은 어딨냐 그러면 다 서울에 가 있대요. 그게 뭔 소리냐? 양질의 일자리가 부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나중에 서울로 가버리고 속된 말로 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부산에 남아 있다 보니 이 청년 유출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감소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벤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벤처 육성이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더 많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LQ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KDB 산업은행이 부산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얼마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3년 전에. 연구 분석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KDB 산업은행이 부산 지역에 이전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부터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고용 증가 효과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KDB 산업은행 정도가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의 1차 공공기관 이전보다 그 임팩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소위 그 동남권 투자공사라는 걸 통해서 일단 정부 부산에 이제 그걸로 이제 떼어주고 대선 KDB 산업은행 이전은 포기하라 약간 그러한 뉘앙스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동남권 투자공사의 신설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과거에 유사한 그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었다가 너무 이게 중복성도 많고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성도 많고 해가지고 결국 이게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남권 투자공사나 이런 정책금융공사라는 게 어찌 보면 유사한 성격인데 이런 거 만들어봤자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남권 투자공사를 만드는데 그 조달 비용을 누가 그럼 해줄 거냐? 정부에서 그것도 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지역의 상공인들이 출자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 이런 식인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지자체도 그렇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재원 조달 문제, 조달 비용 문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그 KDB 산업은행에 이전하는 부분 효과와 동남권 투자공사를 신설해주는 그 효과를 양쪽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당연히 KDB 산업은행에 이전하는 효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익이 있고 부산 지역에서도 더 실질적인 혜택이, 실질적인 그 임팩트가 훨씬 더 큰 그러한 그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KDB 산업은행에서 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에 이전하면은 KDB 산업은행의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라는 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연구 용역을 했더라고요.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 대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부산에 내려가면 우리 KDB 산업은행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로서는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됐던 금융공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에.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그 외에 기술보증기금, 상당히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이전한 이후 10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매출액 단기 수익들이 전부 다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실질적인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 없는 그러한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외 사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과 선진국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가도 투트랙 도시국가 전략 정책을 써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키우는 정책을 쓰므로써 전체적인 국가 분산 정책을 갖다 아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 억제 정책, 주택 공급 문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봤자 이게 잘 해결 안 되는데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서울에 있는 각종 인프라를 부산이든 아니면 남쪽이든 어디든 굉장히 과감하게 이전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각종 인프라를 갖다가 서울에다 갖다 놓고 서울로 오지 마라 그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애들 보고. 그래서 대기업도 그렇고 아주 큰 공공기관도 그렇고 계속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서울의 심각한 주택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하여간 저도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더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경제적 효과, 이전 효과로 공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는 내용이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방안이 뭔가, 제도적인 이 뒷받침이 또 뭘까? 이제 아까 그 분석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써놓으신 거에 보면 산업은행의 전면적인 이전은 봉쇄됐다고 하더라도 지역 성장 부분이나 해양산업금융 1, 2실, 선 이전 후 본점 이전이라는 단계적 이전 방안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투자공사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산업은행의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 먼저라도 좀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은 김수영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김수영 실장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발표를 금융 쪽에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두 발제자와 한 분의 그 토론자의 2차 공공기관 부산 유치 방향이나 대한민국 균형발전 미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부울경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차 정책 금융기관의 이전에 더해가지고 1차 그 정책 금융기관은 정부의 대리 집행기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금 융통 기능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산업은행 문제도 그렇고 동남권 투자개발공사도 그런 연유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 발전을 위한 부산의 노력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각각의 그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 중심 지역하고 금융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왔고, 이에 따라서 한 67개의 정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융 분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좀 받아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작년 말에는 동남권 투자개발 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주창하게 되었고, 또 더더욱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 발전을 위한 노력 배경은 앞에 발제자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차 정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 효과와 아쉬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계가 바라보는 부산의 도시 경쟁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괄목 상대할 만큼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는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금년 6월에 120개 금융도시 중 23위에 올랐으며, 금융혁신 분야의 스마트 센터 지수는 세계 8위에 있고, 부산이 자랑하는 마이스 산업은 49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차 정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은 금융 서비스 이용을 좀 증가시켰고, 배 교수님 견해와는 좀 약간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 67개의 정책금융기관 이전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부산의 젊은 인재의 수도권 유치를 좀 완화했다는 그 자료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취업률은 10년 전에 비해서 약 8%에서 10% 상승했다는 그 연구 기록도 있고, 또한 산업 협력을 확대해서 금융 특화학과 신설 등 지역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에 보신 바와 같이 금융 중심지 지정 면적이 서울의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에 이미 다다랐고, 모두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의 본질은 자금 융통 기능입니다. 근데 자금 융통 기능하는 금융기관보다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을 대리 집행하는 기관 중심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부울경 산업과 금융의 매개 기능 역할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나 IBK 기업은행, 부산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부산 산업 베이스에 가장 필요한 한국 벤처 투자 등 자금 유통 기능이 수반되는 금융기관의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도 배 교수님하고 약간 의견이 좀 다르지만, 정부의 산업정책과 지역의 산업정책의 조화를 위해서는 정책 자금 융통 공공금융기관의 이전 외에 부울경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여 금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동남권 투자개발공사의 신속한 설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이전의
사실 왜 부산이 2차 금융공간 집적이 되어야 하는 관점은 너무 자명합니다.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중심지로 새로운 금융도시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미 구축된 금융중심지 완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는 약 5천여 명의 금융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1차 정책금융기관의 성공적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집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또한 1차 이전에 따라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해양, 물류, 조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5국 3특으로 가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 부산을 자부합니다. 끝으로 2차 금융 공공기관 집적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미세한 부분을 먼저 저는 말씀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금융중심지역, 금융기회발전 특구 지역을 먼저 통합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서울과 제3금융중심지를 계획하고 있는 전주에 비해서 턱없이 협소한 금융중심지 지정 면적을 대폭 확대할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 기관이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면 학부모 입장은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 여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학을 하게 되면 이미 자기 지역을 다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고 우리나라 부모님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의 대학 입학에 있고 대학 입학의 관건은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부산에서도 지금 금융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제자리인 것처럼 좋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설립보다는 부산 지역의 우수 사립학교에 이전 공공기관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입학 우선 배정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른 게 아니고 우선 배정에 따라서 우선 배정에 따른 부분만큼은 해당 기관 배정받은 기관이 공익기부 매칭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해당 학교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부산 전체의 고등학교 기반 확충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하나은행과 포항제철이 지원하는 하나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의 성공적 운영 사례에서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여기 나오는 가운데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정주 여건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학부모 연령대가 대부분 고등학교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부산에 지금 정주하려고 하고 자녀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대부분은 부산을 떠나는 것이 지금 BIFC 그 63층 입주기관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2010년도 이쯤에 100% 영어로 수업이 가능했고 전체 학생의 30%가 외국인으로 운영되었던 글로벌 MBA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부산에 전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 흐름인 K컬처의 금융판을 그리고 부산이 금융기관이 있는 도시에서 금융 인재를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부산에 2013년도에 교수하면서 내려갔는데 한 다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애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애들한테 좀 미안하게 느낄 시간이 올 거다 이야기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초중등 고등학교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주 여건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그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공기업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BIFC가 있고 IFC가 여의도에도 있고 저기 광화문 시청 쪽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가 핵심이 있는데 건물은 부산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비교를 해도 뭔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많이
좀 열려 있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많이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 토론은 이제 그 물류 쪽을 평생 연구하신 우리 허윤수 부산연구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구원의 허윤수입니다. 방금 저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이제 2001년에 부산연구원에 와서 그때부터 안상현 시장 때부터 해양수도 계획을 쭉 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제가 지금 그 첫 번째 발제자인 그 민보경 실장님의 결론은 인구 감소 시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을 강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 윤종룡 국장님은 글로벌 해양 수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2차 공공기관이 와야 된다. 근데 이런 관점을 좀 내부적인보다는 좀 외부적인 시각에서 한번 제가 좀 더 당위성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노르웨이 컨설팅사인 그 메논에서 2년마다 전 세계의 그 해양 도시를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세계 10위입니다. 저희가 이미 서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산은 전 세계 해양 도시 중에 10위입니다. 물론 저희 앞에 뭐 1등 저게 지금 제 58페이지, 56페이지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서 평가를 할 때 해운 산업, 해양 금융, 그다음에 회사 법률, 항만 물류, 그다음에 회사 기술, 뭐 도시 매력도 다양한 한 5개 분야를 평가하는데 저희 앞에 있는 나라가 뭐 싱가포르, 로테르담, 런던, 상하이, 오슬로, 그리고 저희 뒤에 있는 나라가 두바이, 홍콩, 아테네, LA 이런 나라가 저희 뒤에 있습니다. 이미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부산을 좀 저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해양 분야에서는 세계 10위이기 때문에 여기 2차 공공기관을 통해서 만약에 2028년도에 지금 개청할 해사 국제 상사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6개의 해양 공공기관이 이미 오고 2차 공공기관 때 금융기관이라든지 오늘 아까 그 부산시에서 발표한 여러 기관이 온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30년 되면은 지금 현재 10위에서 적어도 7위에서 5위까지 좀 저희가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거 자체가 부산의 그 세계 해양 도시 평가에서 5위에서 7위까지만 가도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에서 가장 제일 성공적으로 지방 그 새로운 거점 도시를 동남권을 해양 수도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페이지 57페이지 그 보면은 제가 하나 뭐 그림을 하나 띄운 게 있는데 혹시 뭐 그림 띄웠을 때 좋고요. 이건 제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거거든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러 여러 번 다녔었고 여러 가지 뭐 파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퍼즐이 왜 어떻게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 그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그 답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57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과거에 유럽하고 아시아를 잇는 항로는 육지로는 실크로드로 가다가 그 다음에 1488년에 이제 그 남아공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봉 항로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범선이 되면서 대항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50년 전인 1869년 12월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봉 항로 때는 런던이 전 세계 그 도보 해협의 중심 해협이 돼서 그 도보 해협으로 배들이 가장 많이 다니다 보니까 런던에서 그리고 그 시기에 석탄 시대 런던이 전 세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런던 항만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시대 도보 해협의 그 런던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각종 금융, 보험, 법원 다 지금 런던이 아직까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고 나서는 석유 시대로 넘어오면서 싱가포르의 말레카 해협이 크기 시작합니다. 물론 리칸유 총리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잘한 게 있지만 말레카 해협의 항만이라든지 석유 회사 정유 시설을 많이 확충함으로써 싱가포르가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에즈 운하가 생기면서 그 희망봉 항로로 가는 것보다 한 10일 정도가 더 단축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싱가포르가 이제 중심 해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는데 뭐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저 빨간 선이 천연가스입니다.
빨간 선인데 저게 영국의 BP 에너지 기업에서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전망한 건데 2035년에 천연가스가 석유를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석탄 시대에서 이미 석유 시대이고 현재는 그 석유 시대를 천연가스가 35년에 추월하는데 우연찮게도 2035년 이후 40년에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오는 그 천연가스 시대, 북극 항로 시대는 전 세계 해협의 중심지가 도버 해협에서 말레카 해협 그리고 우리 대한 해협, 부산 앞바다가 전 세계 중심지가 되는 그림으로 형성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북극 항로가 오고 그다음에 가스 시대 이런 게 왔을 때 저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했을 때 가장 마지막 퍼즐을 맞출 게 금융입니다. 싱가포르는 산유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국가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벙커링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적도에 있어서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석유 시대죠. 현재 쓰는 벙커 CU는 우리 아스팔트 위에 이름이 때문에 바로 굳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히팅을 안 해도 보관할 수 있는데 우리 애가 벙커 CU를 보관하려면 히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벙커 CU를 많이 보관하게 되고 전 세계 한국에 있는 정유사도 석유 정제하면 다 벙커 CU는 다 싱가포르로 다 보냅니다. 거긴 보관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제일 낮다 보니까 전 세계 배들이 싱가포르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많티 한 척이 하루에 기름을 1억 댑니다. 1억. 근데 보통 싱가포르에서 유럽 갈 때는 20일 걸리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해서 그냥 싱가포르에 하루에 1000척까지 하루에 500척 온다 해도 1000척이 오면은 하루에 1조입니다. 실물 거래 은행. 그 1조 원의 그 금액을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싱가포르에 모이는 계기가 돼서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벙커 CU에서 석유 제품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북극 항로가 되게 되면은 오로지 친환경 연료만 가야 됩니다.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해서 우리가 석유 제품은 힘듭니다. 싱가포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벙커링을 우리가 좀 가져오고 그 시장을 가져온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담보해 줄 수 있는 은행이 BNK의 지원에는 힘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첫 번째 은행인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그런 큰 은행들이 뒤에서 받쳐줘서 우리의 부산 앞바다에서 가스 거래도 하고 한국의 수입이 아닌 십수십으로 제3국 간의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든다면은 부산이 자연스럽게 싱가포르 다음으로의 금융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4만 불에서 8만 불로 이끌 수 있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로 해양 물류 관점에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있는 도시들 중에 글로벌 허브 공항이 없는 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항이 정말 중요한 이미 한 20년 늦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됐으면 하는 지금 아쉬움. 근데 아까 2035년 말씀하셨는데 35년에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죠. 가덕공항 개항 시점인데 조기 달성되면 더 좋겠지만 조기 달성이 굳이 어쩔 수 없이 안 되더라도 2035년은 반드시 개항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아닌가 말씀을 시간은 없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박인수 부산 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 조사연구팀 부장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저희 좀 촉박해서 조금 핵심 위주로 좀 짧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조사연 업무를 맡고 있는 박인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 경제계 입장에서 그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왜 부산이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흔히 낙후 지역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 경제는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건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전략 재배치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지정된 총 생산이 2024년 기준 1,352조 원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12%의 절반이 넘는 생산과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판단 기준은 어디가 가장 낙후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답이 부산이란 걸 당위가 아닌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이 부산 이전에 오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냥 기대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건 이제 기대가 아니라 세수와 인구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수입니다.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345억 원, 전국 1위로서 부산 전체 지방소득의 3.5%나 됩니다. 그런데 주목하실 대목은 그 효율인데요. 부산의 이전 기간 근무 인원은 4,682명으로 전북이나 광주, 전남의 절반도 안 되지만 세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에 온 기관들이 금융처럼 부가치 높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적은 인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인구도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오면서 올해 상반기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4,104명으로 1989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나 늘어나면서 핵심 기관의 이전 효과를 톡톡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 미래용은 분석과도 맞아떨어지는데요. 기존 도시를 활용한 부산은 정주 여건, 가족 동반 이주율, GRDP 증가율에서 전국 혁신 도시 중 모두 1위였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오면 지역에서 쓰는 돈이 혼자 왔을 때의 1.8배나 됩니다. 요컨대 부산은 이전 효과가 데이터로 검증된 유일한 대도시 거점입니다. 그러면 왜 부산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야 하는가입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 자원을 부산에 전국에 분산시키면 어느 지역도 자생에 필요한 인계 규모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면 투자와 인재, 기술이 서서로 모여드는 직접 경제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럼 공공기관 부산 이전이 정답인 이유는 세 갈래의 산업 정합성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입니다. 부산은 2009년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해양 파생 금융 특화 도시입니다. 문형 금융단지라는 물적 기반이 이미 있고 여기에 정책 금융기관이 오면 해양 선박 금융과 정책 금융이 결합해서 지역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수출 금융을 훨씬 쓰기 쉬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345억 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예측은 85%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이 보여주듯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금융과 연결되는 순환구조가 함께 설계할 때 완성됩니다. 둘째, 해양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미 부산에 왔으니 산학기관과 연구기관까지 함께 모이면 정책, 연구, 집행, 산업이 한 생활권에서 돌아가는 싱가포르나 노르웨이에 견줄 만한 세계적인 해양 클러스터가 완성됩니다. 이건 부산만의 이익이 아니라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해양 경쟁력의 인프라입니다. 셋째,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이 모이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전통 제조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면서 부산이 산업 구조 전환이 늦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적은 자원으로 큰 효과를 내는 부산의 성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더 크게 재현될 수 있는 부산의 구조적 강점인 겁니다. 물론 부산이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라고 해서 저절로 성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디로 옮기냐 못지않게 어떻게 옮기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설계할 때 세 가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산업과 연결되는 기관을 먼저 배치해야 합니다. 금융 중심지인 정책금융기관을, 해양수도엔 해양수산기관을,
제조업 현장엔 첨단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 맥락 없이 그냥 인원수로 기관을 나눠주면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정책 효과 축소가 되풀이됩니다. 둘째, 지역에서 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 예측은 85%가 빠져나가는 걸 보셨듯이 청사만 옮겨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전 기관 자금의 지역은행 예치, 지역 상품 구매,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과 연계될 때 비로소 세수와 소비, 고용 효과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 정주 여건이 함께 가야 합니다. 공공기관만 덜러 오는 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가 받쳐져야 사람이 정착합니다. 부산 이미 대학과 병원, 문화와 교통을 모두 갖춘 대도시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정책 리스크가 가장 낮은 선택지인 겁니다. 2차 공공 이전의 원칙이 고루 나누기에서 거점의 모으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거점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수도권에 맞설 규모, 즉 인구 754만, 생산 366조 원의 동남 지역 경제권의 중심일 것, 그리고 이전 효과를 창출할 산업 기반이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효과를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명했을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대도시가 부산입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을 넘어 국가의 성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 그 답이 부산인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혁신 생태계와 관련해서 연계된 그런 이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광역화, 이게 초광역화 지금 많이 정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통합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혁신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광역화해서 이전하는 공기업 또는 이전하는 기업들이 산학협력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단지 부산은 부산 지역 대학만 하고 협력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산에 있다고 해서 왜 울산대 우수한 학생들 또 포항공대 우수한 학생들을 활용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화된 혁신생태계 족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음이 너무 급한데요. 예. 사실 그 이전이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고요. 이전했을 때 어떤 지역에 효과가 있느냐,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전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많이 내려왔죠. 뭐 규모도 상당히 크죠. 금융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왔지만은 과연 얼마만큼의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은 그다지 저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전 기관들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효과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대책과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뭐 저는 중앙도 마찬가지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시나 특히 이전 공공기관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줘야만 저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성과들 결국은 이전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그죠? 지역 거점과 지역 성장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저는 부족하다라면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아까 1차 이전의 효과가 몇 년 안 가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인구 유출이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들을 저는 철저히 세워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전 기관들이 과연 지역에서 얼마만큼이나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가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전 기관들이 좀 더 지역의 어떤 지역의 기업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과 협력하게 되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좀 예를 들면 경영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넣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사회연대 경제기업이 됐든 아니면 지역 중소기업이 됐든 아니면 지방은행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과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물론 일자리는 의무로 30%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도 뭐 만들어집니다만은 실제로 그 외에 일자리 외에 대한 물론 GRDP가 일정 정도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저는 어떤
대책들과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는 부산의 강점이 아까 저 대학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산은 큰 강점은 대학입니다. 그럼 이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도 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대비나 준비나 이런 부분에 저는 반드시 지역의 대학이 저는 함께 저는 고민해 줘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인데 모 대학과 모 대학과만 이전 공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그 내부에서 파벌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광역은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불경단위로 해주고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된다라면 저는 이전 기관들이 채용할 때 제가 볼 때 특별한 기술적 분야가 아니다라면 굳이 특정 과로 저는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 그런 부분을까지 어쩌면 이전 공공기관들이 채용 공고를 할 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과를 좀 더 광범위하게 늘어나도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물론 경제 경영은 저는 어느 대학이나 저는 다 습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는 제가 급한데요. 실제로 부산에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이주 정주 여건에 대한 저는 제시해 줄 필요 있다.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부산형 워케이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정부가 국토부가 갖고자 하는 정주 여건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떠나서 부산이 갖고자 하는 강점을 추가적으로 부산시나 기관들이 준비해 들어간다. 중에 하나 저는 부산형 워케이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활용해 들어간다라면 어쩌면 정주 여건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저는 산업은행은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해양수도 완성이나 해양수도권 완성에서도 결국은 이 국책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은행은 반드시 해양금융 실현 위해서도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동남권 투자공사는 저는 이 부분하고 저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동남권 투자공사는 저는 현 정부 공약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산업은행과 이 부분을 같이 저는 연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전 공기업이 지역 상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지역 의무 채용 같은 정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뭐 엄청나게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한 좀 제도적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준비된 토론과 발표는 다 마쳤고요. 플로어에서 질문을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정도만 짧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팬앤마이크 김재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에서 공부 좀 한 다음에 바로 서울로 취직해버리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저는 이번 연도 2월달에 동아대학교 국제무역과를 졸업해가지고 7월 지금 현재 팬앤마이크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의원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 주변에도 부산에서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저 역시 부산에서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무역학과여서 공공기관 역시 금융이라든지 해운, 물류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애들이 취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던 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그 지역 공공기관이나 지역 기업들이 대부분 지역 인재 우대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으로 하는 게 균등으로 하는 게 않게 집중을 하는 것이 다른 지방이나 서울 쪽 청년들로 하여금 사실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역 인재들을 우대해서 채용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부산으로 가고 싶다. 부산 지역의 기업에 채용을 좀 하고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의문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산에서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유입을 막는 그런 방안으로도 저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청년들 입장에서 유입을 할 만한 방향은 어떤 거 있는지 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부산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그쪽 분야에 투자 유치 이렇게 할 때
가장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새로운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골드러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금이 나오면 엄청나게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이 고수익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 예,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성건 의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정리하는 뭐 들으시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원래 계획된 것보다 시간이 더 지났고 2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들 자리를 비우지 않고 참여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민보경 실장님부터 해서 하신 말씀들은 1차 공공기관의 한계 그리고 2차 공공기관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주 잘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고 왜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오는 게 맞는가에 대한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타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부산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기관의 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재 육성이라든지 또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된 효과 그리고 또 시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과 부산시가 협력을 해서 또 오늘 참여한 각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부분이 딱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전 공공기관으로 부산시에서 분류한 게 40개의 4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시는 이미 제시를 했고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왜 부산에 이 기관이 와야 되는 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정치권과 부산시가 협력 체제를 가지고 국토부 그리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남은 쟁점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전원이 다 산업은행 이전을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부산시정은 민주당 시장이 이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산업은행 이전은 그때 당시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동남권 투자은행이었다가 그게 동남권 투자공사로 약간은 변형이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되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가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안 돼 있고 전문가들한테 안 돼 있고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안 돼 있다라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시에서 인지를 하고 설명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효율적인 이전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펜앤마이크 우리 기자님이 질문을 부산에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아대 출신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젊은 청년 인구 유출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아까 발표한 분 중에 그런 게 단순한 하나의 기관만 오는 게 아니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한국거래소가 왔어요.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 기능만 문형금융센터에 와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 기능들은 여의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것들이 전부 다 여의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만에 하나 거래 기능을 다 이전시켰다면 일반 민간 기업들과 그 민간 기업에서 충당하기 위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혁신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전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어중간하게 행정적인 지원 기능만 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골간 기능이 와야만이 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만나면 이제 그 공공기관이 한 10년 지나면서 거기는 부산대 출신이나 동아대 출신이 제일 중요한 파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역 인재 채용이 올해 누적이 되다 보니까 30% 예를 들면 그럼 이게 제일 많은 항맥을 구축합니다. 그게 역으로 타 지역에서는 그게 역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고등학교를 안 오지만 경남이나 인근에 괜찮은 지역에 있는 능력 있는 고등학생들이 부산으로 대학 진학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역 인재 채용을 당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은 또 공공기관 이전의 장점의 한 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혁신 생태계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정리를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끝나는데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기획과 저희들 각자의 어떤 미션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이성건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님께서 부산시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지난 1차에 이어서 2차에 하고 계신데요. 이런 노력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생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좀 더 깊이 있게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